안녕하세요. 달못입니다. 오늘은 달못과 함께 원서 그림책을 보는 시간, 달극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야기의 소재로 어떤 것들이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책은 첫눈이라는 뜻의 그림책이고요. 2021년 2월 17일에,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나온 책이죠. 이 책을 지금 화면을 보면 바로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 볼로냐에서 픽션 부분에서 스페셜 멘션 상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그림만 보고도 이 책에 관심 보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림만 보고 처음에 이 책을 구하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서 정말 깜짝 놀랐던 책이에요. 책 크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제가 아예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크기고요. 첫눈, 엘함 아사디 글, 실비 벨로 그림. 옛날 페르시아에 나네사르마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보다 높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했던 그 남자의 이름은 노루즈였습니다. 나네사르마는 노루즈가 항상 집안에서만 혼자 지내는 자신을 세상 밖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네사르마는 3월 21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3월 21일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이 그림책 속에 나오는 노루즈는 사실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에 전해오는 민담과 관련이 있고요. 이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절인 노루즈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설이 그런 것처럼 매해 첫 시작을 노루즈부터 하고요. 그래서 노루즈란 뜻도 새해,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책은 사실은 그 옛 이야기와 눈이 오는 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림책이었던 거예요. 이 책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그렇게 노루즈를 맞이할 준비를 하던 나네사르마가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봄의 소리를 듣고 노곤해서 잠이 들었을 때 하필이면 그때 노루즈가 다녀갑니다. 여기 이렇게 손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노루즈예요. 그러니까 노루즈라는 것은 우리 절기로 보면 입춘이랑 비슷한 때 3월 2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이다 보니까 이제 봄을 알리는 거죠. 이제 할머니와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나네사르마와 노르즈에 관련된 옛 이야기, 민담이 들어가고요. 다시 할머니와 아이 시간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이는 이 첫눈을 보고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들은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얘기를 또 들려달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가 얘기를 시작해주면 이번만큼은 결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머니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네사르마가 제발 노루즈를 좀 만나는 걸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두 번째 그림책도 눈에 대한 그림책인데요. 이거는 프랑스 그림책이고요. 이 작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으로는 한 줌의 모래, 또 내 어깨 위의 새라는 책으로 몇 작품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시빌 들라크로아라는 작가의 그림책입니다. 눈꿈, 그러니까 눈꿈을 꿨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눈꿈이라는 책인데요. 그림 너무 귀엽죠. 앞표지에는 이렇게 한 아이만 보이지만 전체를 보면은 두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아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들고 있는 스노볼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율리시스와 루시는 창가에 앉아 눈이 내리는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엔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마법이 없는 크리스마스야. 루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남매인 거죠. 루시,
여기 너한테 선물이 왔다. 아이슬란드에 사는 대모님께서 보내셨구나. 아빠가 말합니다. 우와, 스노우글로브야. 재밌겠다. 우리 집 같아. 요 안에 있는 그림이 집이거든요. 깃털보다 가볍고 차가운 것이 부드럽게 뺨에 내려앉더니 이번에는 손 위에. 루시! 율리시스가 속삭입니다. 눈송이야! 눈이 내려! 헉, 멋진 눈이야! 아이가 잠이 오지 않아서 선물로 받은 그 스노글로브를 흔들었더니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바깥이 아니고 집 아닌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또 침대 밖으로까지 나가면서 이 두 남매가 눈을 즐기는 이야기예요. 눈은 사실 만지면 굉장히 차갑고 추운 겨울에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눈 이야기가 나오는 그림책들은 왜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눈과 관련된 또 다른 그림책인데요. 이번에는 눈 그 자체는 아니고요. 자, 한번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무슨 그림책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짐작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 작은 사람들이 보이시죠? 네, 백설공주. 여기 있는 게 이제 백설공주를 뜻하는 건데요. 그 앞에 프랑스어로 아듀라고 되어 있죠. 아듀. 헤어지는 인사잖아요. 백설공주한테 헤어지는 인사를 하는 아듀 백설공주 이런 뜻입니다. 네, 눈이 내린 장면들이고요. 이 책은 여기 작가 이름 보이시나요? 베아트리체 알레마냐의 이제 최근 신간 중에 한 책인데요. 네, 2021년 11월 25일에 나왔으니까 이번 겨울에 나온 책이고요. 아직 전혀 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장문에 글이 있습니다. 베아트리체 알레마냐가 쓴 글인데 뭐냐면 본인이 그림 형제가 오래전에 썼던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고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림 형제가 썼던 그 백설공주 이야기에는 우리가 또는 우리 지금 어린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런 막 재밌고 우스꽝스러운 뭐 일곱 난장이의 이야기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막 밝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막 사랑에 관한 달콤한 이야기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굉장히 놀랐고 또 하나 좀 약간 어두운 분위기다 보니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이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은 화자가 그 못된 왕비 있죠? 왕비가 쓴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그런 백설공주 이야기인데요. 원전에 나왔던 것처럼 조금 분위기가 무섭습니다. 베아트리체 알레마냐의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핑크와 이 화려한 색감과 이 표현하는 이런 방법 때문에도 이걸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네, 중간중간 이렇게 텍스트는 한 페이지를 전체를 다 차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아는 이야기라 그림만 보고도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누군지 아시겠어요? 사냥꾼을 시켜가지고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백설공주와 사냥꾼이 숲으로 가는 장면인데 어떻게 되죠? 백설공주가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간청을 해서 대신 사냥꾼이 다른 동물의 심장과 간을 가져가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는 오래전에 책으로 읽었을 땐 그걸 보고 왕비가 백설공주가 죽었구나 이렇게 안심했다 그렇게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 책에선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짜잔. 왕비님이 그걸 먹습니다. 너무 괴기스럽죠? 마침내 둘이 막 이렇게 뽀뽀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왕비도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화자가 왕비라고 그랬잖아요. 가기로 결심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비가 죽이려고 했던 그 백설공주의 결혼식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베아트리체 알레마니아가 이런 좀 다른 분위기의 새로운 느낌의 백설공주를 쓰고 싶었던 이유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에 보여드렸던 훈훈한 눈 이야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괴기스러운 백설공주의 이야기라니 연결이 안 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재로 눈이 쓰여진 거는 맞죠? 더불어 베아트리체 알레마니아의 최근에 나왔던 그림책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책은 이렇게 그 아기 곰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하는 거를 아빠 곰과 엄마 곰이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앞뒤로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요즘 베아트리체 알레마니아의 책들이 다 제본이나 그림 분위기나 굉장히 아티스틱하게 표현된 그림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책은 두께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나 두껍고요. 한 책, 그 한 페이지 두께도 이렇게 굉장히 두껍게 나옵니다. 이 책은 글을 쓴 사람이 여름의 잠수로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사라 스트리츠베리가 글을 썼고요. 그리고 그림은 베아트리체 알레마니아가 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아마 관심을 보이실 텐데 이 그림책도 곧 우리나라에서 나올 계획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마치 화집처럼 그림 한 장 한 장을 굉장히 아름답게 남기기 위해서 텍스트를 이렇게 한 구석에 제한해서 하고요. 그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백설공주도 그랬지만 마찬가지로 그림 위주의 책들이에요. 그리고 두께나 페이지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요즘 베아트리체 알레마니아가 정말 하고 싶은 표현을 최대한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던 책들, 첫눈, 또 눈꿈, 그 다음에 아디우 백설공주에 대한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 여러분 찾으셨나요? 눈이라는 소재가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옛 이야기 혹은 민담을 가지고서 그림책을 만들었다는 또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림책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옛 이야기나 또는 그 민담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그림책에 그 어떤 유명한 작가가 다시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시나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이야기를 새롭게 어떻게 바꿨을까 하는 재해석에 대한 기대를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우리나라에서 오후의 소묘에 나온 이 비올레타 로피즈가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나 크리스티나 에레로스라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우리 마치 서정호 선생님이 예전에 전래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으신 것처럼 옛 이야기를 모으는 그런 작가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도 보면은 스페인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스페인 민담을 소재로 해서 이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단한 작가들이 굳이 지금 현대에 이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그림책을 만들 때는 우리도 재해석이라는 어떤 그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책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이때까지 내려왔던 이 안에 있던 이야기를 그 고양이와 결혼한 쥐 이야기를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만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기다 담고 있잖아요. 원서가 처음 미국에서 나왔을 때부터 굉장한 현지에서도 반응이 뜨거웠고 이 책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소재로 민담이나 전래동화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리고 작가들은 우리한테 어떤 생각을 묻고 있는지 그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 소재가 좀 특별한 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